4점짜리로 한 문제 이상을 볼 확률이 높아요, 아주. 그리고 그 4점짜리가 도형 문제와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중학교 때 도형을 좀 잘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론은 그렇게 간단하네. 이론은 그렇게 간단한데 문제가 안 풀리는 단점이 있네. 그걸 이제 하러 가요. 무한 등비급수라는 것은 딱 떨어뜨려서 배우는 거예요. 무한급수 중에서 일반항의 모습이 등비수열일 때,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등비수열일 때 하러 갈게요. 첫 번째, 일반항이 등비수열일 때 하는 거니까 A1에다가 곱하기 R의 n-1승 이랬대요. 이렇게. 그러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거 구하라는 거잖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구해볼까?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한다. 두 번째 극한을 때린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극한값을 구해봐야지 라고 결정하면 된다고. 스텝을 이제 밟으러 가요.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죠. SN을 구한다는 소리는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텐데 공비 빼기 1로 출발하는 게 있고 1 빼기 공비로 출발하는 게 있잖아요. 1 빼기 공비로 할게요. 왜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게 좀 편해서요. 할게.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항수승 n개 곱하기 첫 번째 항 A1 이렇게 됐겠죠. 물론 이렇게 했었을 때는 R은 1이 아닐 때야. 따라해봐. R이 1이 아닐 때, 다시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도 알아요. 만약에 R이 1이 되잖아. R이 1이 된다는 소리는 이게 1이니까 일반항이 A1이거든요. A1이라는 소리는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A1을 n번 더했잖아요. N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너는 NA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어디를 주목해서 보냐면 위에 걸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왜냐하면 극한값을 구하러 갈 거거든. n을 무한대로 뿌릴 거거든요. n을 무한대로 뿌리게 되면 얘는 반드시 발산해요. A1이 뭐 0이 아닌 이상 n을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지금 원하는 것은 수렴 조건을 따지러 갈 거라서 일단 세컨드를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너를 기준으로 일단 할게. 1 빼기 공비 분의 A1 첫 번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n제곱, 이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됐죠? 이거 하러 가는 건데 이거 보려고.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꼴보기 싫거든. 공비의 n제곱이 나와 있는 순간 R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거 했잖아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할 거고, R이 1이면 얘는 1일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할 거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죽을 거고 이거잖아. 근데 얘가 0으로 죽는 경우를 볼 생각이에요. 0으로 죽는 경우. 0으로 죽으려면 이래야 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대. 만약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대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재료였잖아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0으로 간다. 됐죠?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네가 0으로 죽어요. 이렇게 확 죽어버려요. 남는 것은 n이 변수인데 1 빼기 R 분의 A1 이렇게 남거든요. 1이랑 R이랑 A1은 전부 상수잖아요. 상수. 그래서 n이 변수잖아. n이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n이 움직이는 수잖아요. n이 변수라는 소리거든요. n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결과가 이렇게 돼.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라고. 즉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한다 이러려면 일단 공비의 조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왜 1이 아닌 줄 알겠죠? 공비가 1이 되면 발산해 버리니까. 됐죠?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하고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그거를 알아요. 됐죠? 그래. 정리를 여기다 해놓죠.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로 갑니다. 두 가지로 갈라서 하죠. 무한등비급수, 의 수렴 조건. 그 다음에 복습기하면 하나 또 하죠.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공비에 대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둘 다 공비에 대한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이 갈라서 할까요? 박스는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뭐 해보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을 분석하러 갈 거고 여기는 공비를 분석하러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지금 방금 봤어요. 얘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할 거고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때는 수렴할 거고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하나 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약간 달랐었어요. 무한등비급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이거 합하는 거잖아. 얘를 합하는 건데 무한등비수열은 수열을 나열하는 거거든요. 수열을 나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 봐봐봐. 첫 번째 항이 3이래. 공비가 1이었대.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3, 3, 3, 3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한등비 수열에서는 3으로 수렴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공비가 1이어도 수렴하거든요. 공비 1이어도 수렴을 해서 얘는 조심해야 돼.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커요. 공비가 1이어도 상관없어. 무한등비급수는 그렇지 않잖아. 무한등비급수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 3이라고 치면 공비가 만약에 1이었대요.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잖아. 발산해버리거든. 발산해버리는데 무한등비수열은 그렇지 않아. 공비 조건이 두 개 약간 달라. 뭐 혹시 헷갈릴까봐 너는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큰 거죠? 얘는 1이 들어가고 얘는 1이 빠지고 그 소리예요. 근데 둘 다, 두 개 다 첫 번째 항이 0이면 게임 끝나요. 두 개 다. 왜냐면 무한등비수열도 첫 번째 항이 0이잖아요. 무한등비급수도 첫 번째 항이 0이 되면 공비가 뭐가 오든지 간에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 이렇게 가는 거잖아.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무한등비수열도 첫 번째 항이 0이잖아. 공비가 뭐가 하든지 간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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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찍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수렴 조건을 따질 때는 둘 다 따져야 됩니다. 둘 다. 문자로 왔을 때는 둘 다 따져야 돼요. 보통은 이제 공비 조건을 이제 따지게 되죠. 결국 그렇다. 결론.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하고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야. 한번 읽어봐.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다시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래요. 예를 들어보죠.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할 것은. 봐보세요. 그래 이거부터 하죠.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원 전에. 제논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역설이라는 건 이거잖아. 맞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맞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 틀린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 이게 낫겠군요. 틀린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예요. 거북입니다. 둘이 뛴대요. 아킬레스는 그리스 시대 때 용맹한 장군이자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다는 새끼잖아요. 영화에서 나오죠. 브래드 피트. 혹시 못 봤나요? 그래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트로이의 목마는 아시죠? 애새끼들이 목만에 들어가고 와 때려부시자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죠? 책은 읽고 사시죠? 아무튼 합니다. 얘가 아킬레스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아킬레스 거북이가 뛰는데 아킬레스가 거북이 반대죠. 일로 와 너. 그래. 거북이가 있고 아킬레스가 있어요. 거북이가 한 1m 앞에서 좀 출발을 했대요. 아킬레스는 뒤에서 따라잡기로 했대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야 둘이 뛰어봐라. 그러면 얘가 빠르겠지. 야, 내가 뛰어도 빠른데 거북이보다 1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뛰었는데 더 빠르지 않겠어요? 제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일단 더 빨리 뛰려면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또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둘 다 뛰고 있는 거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자 100배 확대 갑니다. 가다 보면 또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못 따라잡는데 이런 씨발 뭐야 뭐야 이거 뭐 패러독스예요. 역설. 분명히 일상생활은 일어나지 않잖아. 반박해보라는 거예요. 반박해봐요. 그러면 글쎄요? 어떻게 하죠?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또 있어요. 이거 화살이라고 생각해봐요. 화살? 던져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가 또 그런 거야. 자, 화살 가도록 한다.
저게 맞으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자, 100배 확대.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결국 화살은 맞지 않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은 또 흐르지도 않는데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제논의 역설이 있는데,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결국 이제 뛰다 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알죠.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그 스토리를 수식으로 써볼게요.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또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또 가야 하고, 또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또 반은 가야 하고, 이 거리를 막 합하는 거죠. 두 개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수식은 뭐냐면 거리에 반은 가고, 거리에 또 반은 가고, 거리에 반은 가고, 반은 가고, 반은 가고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무한대로 이렇게 쭉 합했다는 거예요. 쭉 합했대요. 근데 공비가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공비가. 근데 공비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죠? 수렴이에요, 발산해요? 수렴. 따라해봐, 수렴.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었죠.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여기로 와봐요. 1 빼기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죠? 따라잡습니다, 얘. 따라잡고 1이 되는 순간 거리가 원래 1이었다 그랬잖아. 발에 반은 가고 반은 가고 반은 가고 반은 가다 보면 따라잡는다고. 이렇게 따라잡고 그 다음부터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 하나 더 할게요.